국회에서 소중한 두 분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부터 참. 예,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저도 이 IT 기업에 소속돼 있었고 또 우리 디지털 경제의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했던 것 같은데 잠시 외도를 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외도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특히 과방위를 또 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뭐 오늘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가 중요하고 또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이미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된 것이 오래전의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 역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청 순위만 봐도 이미 미국이나 일본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전통적인 산업군들이 아직 상위를 지키고 있는, 그래서 한국 경제 역동성은 우리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또 이제 국회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역시 이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 중심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자주 봤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시간적인 문제하고 공간적인 문제 이 두 가지의 우리 인식들의 변화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규제 체계가 19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시대에 여전히 이전 산업화 시대의 규제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시각은 국내 중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디지털 경제는 결국 글로벌 경제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늘 국내 산업적 관점에서 이걸 보다 보니 글로벌 경쟁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상, 그다음에 공간상의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특히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들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이영 의원님 또 우리 또 국회에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실 의원님들하고 같이 디지털 경제 연구 포럼이라는 이름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 포럼을 정식으로 출범시켜서 우리 디지털 경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전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사실은 뭐 디지털 뉴딜을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우리 정책 방향의 큰 틀로 이제 큰 틀의 하나로 디지털 뉴딜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은 아마 7월달에 기재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데이터, 그다음에 AI,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분들은 결국 이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잘 돼야 될 것 같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중물의 역할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AI 시대로 가려면 결국 데이터인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로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가라는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인 틀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상에 널려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쉽게 가공된 데이터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우리 결국은 인재 양성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이 교육시키고 또 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민간, 우리 산업 분야에서 그 산업이 얼마나 더 창출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산업적인 전환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디지털 뉴딜이라고 했을 때 뉴딜이라는 게 무슨 투자만 하고 뭐 댐을 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 구조 자체의 전환인데 그 전환의 핵심이 아까 이야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또 정확한 세부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워낙 오랫동안 논쟁들이 지속되어 온 주제라서 사실 개인정보 보호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지난번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가명 정보까지는 이제 문이 열렸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후속 입법하고 또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연구의 범위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큰 틀이 산업적 연구로까지 자연스럽게 전이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속 작업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이미 이제 외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사들은 개인정보를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고 거의 뭐 구글, 페이스북 같은 데는 한 개인의 60여 개 정보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은 한 10여 개 이상 정도의 개인정보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은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데 규제는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너무나 큰 틀에서 또는 명목적인 또는 추상적인 포괄적인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후생보다 그 피해의 크기가 더 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되 실제로 거기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벌적인 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사고를 일단 열어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강하게 단속하는 방향, 책임을 강하게 물리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정보 보호도 역시 그 범주에서 생각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영찬 의원. 예, 뭐 저도 이 의원님하고 비슷한 그런 관점인데요. 그보다 또 더 이제 그 주문들을 한다면 IT 기업들이 이제 저도 몸담고 있었지만 사업 영역에서 여러 가지 규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제 행정부처하고 국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답답한 규제 현실에 대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건 뭐 너무나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IT 기업들이 사회적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전략적일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업들, IT 기업들에서는 거대한 어떤 이 사회적인 아젠다들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본인들이 서 있는 그 기반의 반대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 반대의 영역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양극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주는 게 훨씬 이 사회적 규제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면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 기업들이 뭐 여기 인터넷 기업협회도 있고 뭐 벤처기업협회 뭐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있고 그다음에 K 스타트업 포럼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 변화, 특히 기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기술 혁신으로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뭐 규제 문제는 참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옛날 네이버에 대외 담당을 하고 있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법법 위반으로 이슈는 간단했습니다. 그 네이버 뮤직을 들을 때 뭐 다른 뭐 KT 뮤직도 마찬가지였고 뭐 로엔도 마찬가지인데 음악을 들을 때 19금이 나오면 매번 인증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여가부에서 일종의 매번 인증제인데 그걸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외 플랫폼들을 실행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답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몇 개 기업들이 같이 연합해서 아니 음악을 듣다가 19금이 나왔다고 그 음악을 다시 끊고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성인 인증을 받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 초기에 동영상 서비스가 나왔을 때 판도라 서비스, 곰 TV 나왔을 때 사실은 이 청법법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컸습니다. 그래서 국내 서비스는 철저하게 차단을 당하고 그러면서 급속하게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로 이 유저들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영상 서비스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유튜브에 다 이걸 몰아주는 셈이 됐습니다. 네이버도 동영상 서비스를 엄두를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규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질문 중에 뭐 망중립성 뭐 이야기 또 있으시고 규제 환경 평가 뭐 여기 다양하게 우리 사회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서 눈뜨고 이 해외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이만 할 수 있는 이런 규제 환경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의 컨텐츠 생산 또는 판매 여건 자체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걸 거꾸로 우리 국내의 여건에 너희가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효성도 없으면서 사실상 이 비대칭적인 규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글로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거의 동등하게 똑같이 우리 국내 규제의 수준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칭 규제라는 게 그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이 망 사용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오히려 경쟁 구도에서 특혜를 받는 이런 시스템, 역차별 구조 이 부분 역시 바꿔나가야 됩니다. 제가 와서 방통위 그다음에 우리 과기정통부 보고를 받아보니까 문제의식은 분명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의 규제 문제를 거꾸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책들을 또 규제 환경을 끌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이제 전 세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한데 우리 IT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아직도 변방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의 주인도 아니고 이제 곧 있는 요 시대의 주인인데 항상 우리는 저쪽 전통 산업군들이 가면 우리는 그 다음 내지는 우리가 굳이 이런 문제들을 뭐 앞장서서 꺼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나 기업 지금이나 예산은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목소리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까지는 절대 크지 못한다.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역의 이 국회의원들한테 쫓아다니고 압박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IT 기업들은 사실 그보다도 훨씬 못한 고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회사들을 다 줄줄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깨나가는데 주는 일종의 에너지라는 게 너무 적다는 느낌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공동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또 그리고 중심의 문제로 올려서 생각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IT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컸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기 위해서 주인의식, 주체의식을 가지고 한국 경제 전체를 봐주는 그런 이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